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이라서 개괄적이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올리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건데요. 정경심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경심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과연 정경심의 소환 장면을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로 할 것인가, 지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러나 갑이 우선이고 을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갑이 누구다? 국민이다. 을은 조국 일가다, 또는 문재인을 지탱하고 조국을 지탱하고자 하는 문시족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정경심의 소환은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가 시작될 것 같고, 안 그러면은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소환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거는 뭐냐면은 정경심의 재판 일정이 잡혔죠. 1심이 다음 달 18일입니다. 그러면은 검사들이 검찰에서 조사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기사들 외에도 검찰이 갖고 있고 일부 국민이나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기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경심의 소환은 1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1차로 끝낸다면 이것은 윤석열의 검찰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하고 우리는 보시면 되죠. 1차가 아니고 2차, 3차로 갈 것이고, 윤석열의 검찰은 확실한 증거와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정경심이 만약 1차 소환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구속을 한다 그러면은, 검찰이 정경심을 구속을 한다면은 우리는 윤석열을 확실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구속할 가능성도 대단히 많아요. 현재 언론에서 공개되는 정경심과 조국의 추악한 거짓과 위선과 이중성을 보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좀 감기 기운이 있네요. 자,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경심의 소환을. 그런데 윤경심과 조국 일가들은 피해 사실을 공개 말아야 한다고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은연중에 의사를 갖다가 지탱하고 지지하는 친구들이 누구냐? 더불당 지지자들과 더불당과 청와대와 그리고 좌파들이죠. 그죠? 윤경심의 소환을 공개하면 안 된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받는다. 이런 식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법으로 따지면은 애초부터 우리 건국 역사상 피해자들을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언론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시고 과거를 뒤돌아볼 필요 없죠. 오래 갈 필요도 없습니다. 1년 전까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근래까지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보면 됩니다.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최순실 정유라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사건이 터지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기무사 사령관 이재수가 운명을 달리한 기무사 개헌 문건 조작 사건이 터지죠. 최수 씨는 1차 공개 소환 때 신발도 벗겨지고 모자도 벗겨지고 오만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최순실이 명품을 입었다. 신발이 뭐 몇백만 원짜리다. 그 옷이 몇백만 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개인 신상을 탈탈 털어버리죠. 누가 털었어요? 문시족들이 털었고 그걸 받은 언론사들이 다 털어버렸죠. 그리고 정유라가 이대 부정입학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부정입학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봐도. 당시에 특기생들은 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정유라가 그때 22살인가 21살이었죠. 정유라의 사생활까지 깝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많지 않아 언론에 공개됩니다. 소환 과정이나 모든 과정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다녔던 이하여대 총장부터 부총장, 또는 체육학과 과장, 또는 행정학과 실장, 모두 다 언론에 공개되면서 아주 난자를 당하죠. 그죠? 인민재판 만여 상황을 당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대통령급이 아니고 공직이 아니라고 칩시다. 사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 소환될 적에 공개 소환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노무현도 그랬죠. 그리고 김대중의 홍삼 트리오라는 삼형제들도 그러했죠. 김현철도 그러했죠. 그리고 이명박도 그러했습니다. 그죠?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실제 대통령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만천하에 공개되고 후레식 태도를 받으면서 아주 난자를 당합니다. 인민재판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있죠. 이재수 기무사령관 쪽에서 계엄을 기도했다. 기무사에서 계엄을 기도했다. 언제?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또는 언제? 문재인 집권 전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계엄을 기도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뿌리채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철저히 조사하라.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갖다가 지시를 했잖아요. 철저히 조사하라. 발본색원하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럼 이거 뭡니까? 문재인 사건은, 아니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은 문재인이 조작했고 청와대가 조작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열심히 조사한 검찰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관계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박근혜 사태 때, 박근혜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가 구금이 되고 구속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에서 시시때 때 청와대 캐비넷이 공개됩니다. 박근혜가 놓고 간 파일이다. 박근혜가 만든 파일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떤 바보가 정권을 이양하고, 그것도 탄핵 과정에서 정권이 뺏긴 전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그런 중요한 문서를 갖다가 청와대 캐비넷에 놓고 가겠습니까?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고. 그죠? 그걸 갖다가 시시각각 까면서 박근혜를 피해 사실을 더한 게 누구다? 문재인 청와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박근혜는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반박할 기회도 없고 저항권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구속이 돼버립니다. 이명박도 들어가서 구속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유라 사건을 보듯이, 최순실 사건을 보듯이, 박근혜 이명박 사건을 보듯이, 이재수 기무사령관 사건을 보듯이, 지금 이게 뭐야? 정경심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정경심은 일개 대학 교수의 아내고, 조국의 아내고, 일개 지방대학교 교수에게 불과해. 근데 드러나는 사건마다, 드러나는 일마다 충격과 국민을 도가니로 몰고 있어. 그럼 이건 뭐야? 당연히 공개돼야 되죠. 그죠? 당연히 피해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한테 하듯이 시시때 때 피해 사실이 공개돼야 되죠. 근데 안 되고 있죠. 조국과 정경심의 딸 조민희도 비공개로 몰래 소환하고 돌려보냈답니다. 정유라하고 비교되죠. 조민희는 지금 28인가 9입니다. 정유라는 그 당시에 21살인가 그랬어요. 애예요, 애. 21살짜리는. 지가 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엄마가 야, 너 승마 배워서 금메달 따. 그럼 대학 갈 수 있어. 금메달 땄어요. 나중에 제출했어요.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죄야? 근데 조민희는 지 아버지하고 지 엄마하고 지하고 공모해가지고 표창장을 만들고 그 공모된 표창장을 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어. 대학원을 들어갔어.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조민희는 왜 비공개했냐 이거죠. 정유라와 최순실과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고 조국의 딸, 문재인은 오른팔 조국의 딸 조민희만 이 나라 국민입니까? 조민희만, 정경심만 인권이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인권이 있는 나라죠. 그죠? 인권은 천권입니다. 천권. 근데 그 천권을 갖다가 왜 조국 일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박근혜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브리핑을 가집니다. 오늘은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무슨 죄로 갖다가 소환을 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을 조사하고 있다 하고 수시로 브리핑을 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죠? 청와대는 캐비넷을 열고 피해 사실을 더해주고 언론은 사실조차 확인도 않고 그냥 개같이 그냥 무릎뜯고 그냥 뿌려버립니다. 전 국민한테. 그죠? 저항권이 있었습니까? 방어권이 있었습니까? 국민한테는 알 권리가 제대로 전달된 겁니까? 아니죠. 마녀 사장이고 인민재판이었죠. 현재 윤석열 특검이 아니고 윤석열의 검찰 특수부는 브리핑조차 한 번도 갖지 않습니다.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도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과 간담회도 않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기자들은 원천 봉쇄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원천 봉쇄되고 있죠.
이 과정이 뭐냐 하면은 윤석열 검찰이 지금 이걸 시행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도 문재인 권력, 조국의 권력, 더불당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고 엄습하게 검찰을 갖다가 압박한다는 것이죠. 검찰도 여기서 잘못하면 자기들 조직도 와해될 수 있으니 굉장히 조심한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검찰을 지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정경심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정경심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정경심을 만인 앞에, 국민 앞에 공개 소환할 것인가, 비공개 소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죠. 이때까지 제가 일거에 드렸듯이 당연히 정경심은 공개돼야 되고, 소환 과정이 공개돼야 되고, 구속 과정이 공개돼야 되고, 손목에 포승줄이 묶고 법무부 차를 타고 감옥에 가는 것을 공개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본 것에 대하면은, 본 것을 비하면은, 그러면 누굽니까? 그 다음엔 조국이 아니겠습니까? 조국이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수사를 해야 되죠. 조국이가 정경심이가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래도 당연히 조국이는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럼 조국이의 소환 과정도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피의자나 범죄자를 소환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게 왜 알 권리가 되느냐? 기자들이 그걸 취재해야 되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보도를 하고 사실관계를 전해야 되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 표현의 자유라 그런다. 표현의 자유라 그러고 언론의 자유라 그런다. 사상의 자유라 그런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정경심은 또는 조국이는 나중에 피의자로 소환될 적에 반드시 공개돼야 되고, 그것은 청와대까지 말할 것도 없다. 청와대에서도 흥망이 나오고 청와대에서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 관계자들도 공개 소환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보도를 해주고 사실을 전해주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된다. 이것은 헌법의 가치다. 만약에 공개 소환하지 않으면 헌법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재인과 더불당과 문파들의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고 이중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